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비비님들, 오늘은요, 가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주제는, 비비님들, 당신께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의류를 받을 거예요. 야, 먹고 죽을래도 먹을 돈이 없다. 돈이 왼수지. 그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 황금이 누여가 되지 말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돈 벌기에 막 현아지 된 세상 아닙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참, 안 맞아요.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놈의 돈 때문에요. 체면 다 구기고 막 옷 막 뒤집어 쓰고 카메라 후라시를 피해서 감옥으로 가는 저명한 인사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잠깐 여기서요. 우리 비비님들 용돈 버시라고 유튜브 하는 법 PPT 약 4, 5분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어설프지만 한번 보세요. 오늘은 왕초보 유튜버가 할 일. 우선 저도 왕초보고 만약 비비님들이 하신다면 또한 양 왕초보입니다. 새싹 유튜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병아리 유튜버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왕초보 유튜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즉 마음의 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우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상당히 이런 데서 노이즈 마케팅인가 뭐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잘하면 돈 많이 버는데 라는 말이 돕니다. 유튜브 가면 그래요. 뭐 한 달 됐는데 수익 공개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1년 공개하는데 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다. 막 이런 소리를 달콤하게 하니까 유튜브만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너도 나도 막 하잖아요. 특히 그들 부추기는 것은 뭐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종편에서 나왔던 패널들 유튜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반인들까지도 아주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만 하면 대박 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책을 보고 1년 동안 혼자 연습을 해보고 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게 쉽진 않은 거구나. 특히 5070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나 자꾸 서적을 보고 제가 연습을 해보고 하니까 우선은 흥미, 재미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무료한 시간을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거, 또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으니까 머리를 쓰게 되겠죠. 그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만 해도 치매 오는 속도가 늦을 거다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어찌됐든 어떤 내용으로든 유튜브에 비비님들이 오시게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비비님들이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저 우선 이겁니다. 그 유튜브를 하시고 싶을 때 우선 이 돈 욕심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있으면 자꾸 유튜브 할 때 이거 뭐 후회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왜 하지 이런 그 어떠한 그 자기 일에 대한 본전 생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그 손해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화된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돈 욕심을 버리고 시작하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취미로 한다, 흥미로 한다, 해본다. 그러다가 용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장비 욕심을 이제 우선 또 처음에 할 때 제가 느낀 게, 뭐, 사람들은 뭐, 미러리스를 사고, 뭐, 또 장비를 막 비싸서 사는 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뭐, 쿠팡 같은 데가 막 그런 게 나와. 막. 마이크니, 뭐, 카메라니. 참,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60m 보면 끝도 없어요. 저도 2번 산 게 있어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싸구려 사니까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막 쓰고 있는데, 이거 비슷한 거 마이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말씀드리는데요. 각오만 단단히 하시면 아주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PPT 자료를 뒤에 놓으니까 잘 안 보시고 그냥 휙 나가실까 봐서 이런 꼼수 아닌 꼼수로 썼습니다. 좀 죄송해요. 보시고 나니까 자신감 있죠? 쉽지요? 아니,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자 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다 목숨을 잃는 사람, 돈 더 벌려다가 감옥 가는 사람, 돈 때문에 사랑도 배신 때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 가는 사람, 시집을 가는 사람, 장가를 가는 사람, 돈 때문에 나이 차이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케이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역사가 아닐까요? EBS나 종편을 보다 보면요, 아나운서가 참 그 예쁜 목소리로, 슬픈 목소리로, 여기는 아프리카 어느 최빈국 어디입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한 달 10,000원씩만 기부해 주세요. 10,000원이면 20명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눈에 파리가 막 달려붙고, 막 다리가 움푹, 막 후여있고, 뼈만 앙상하고, 눈이 움푹 패이고, 엄마의 그 빈 젖꼭지를 물고 숨을 헐떡이는 힘없는 아이들을 그 모습을 화면에 내면 막 마음이 안 좋아요. 시청자들의 그 얇은 가슴을 막 아리게 합니다. 그런 방송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정말 가난한 나라, 가난한 환경에서 어린 목숨들이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뜻 하고 싶어도 전화하고 또 계좌를 뭐 넣고 어쩌고가 귀찮아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정말 가난한 아마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쪽에요. 월 10,000원 후원해달라는데 선뜻 못하는 거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폐유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하루 벌이가 뭐 4,000원 정도래요. 난 차라리 그분에게 주고 싶다. 그런 혼잣말에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는 편이 좋겠다 싶어 안 했습니다. 핑계인가요? 연말 연시게 되면 뭐 비를 도웁시다라는 캠페인이 너무 많아 차라리 그런 단체에게 후원하는 게 낫지 않나서요. 우리 국민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부유층에서는요, 가난이 스펙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10억쯤 한다. 그런데 딱 그 집이 전부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금명간 사업을 그만두실 것 같다. 못 살겠다. 그 뒤부터. 진짜 잘 사는 집은 뭐 타워팰리스? 저 거기 가보지도 안 했지만요. 학생이 뭐 자격을 몰고 학교를 다니고 건물 한 채쯤은 있어야 잘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일 뿐이고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10억짜리 집 팔아서 시골로 가면 되잖아. 그런 말에 총알처럼 나옵니다. 그럼 그 이들이 이래요. 뭐 대출 받아서 뭐 5억, 4억 받았지. 또 빚 졌지. 나머지 뭐 3억 갖고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한답니다. 치킨집도 못 열고 카페도 못 하고 뭐 시설비, 권리금 이것저것 빼면 아무것도 없대. 그거는 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구조적인 가난인 것이죠. 만약 아무 빚 없이
그 10억만 막 통장에 막 크게 쌓여있다면 우리들 말로 꽃감처럼 빼먹어도 죽을 때까지 끄떡없이 사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너도 나도 올라가는 집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정말 투쟁처럼 막 사들였잖아요. 분양 사무실 찾아 산만리, 분양 사무실 산만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프리미엄 뭐 피 주고 산 집인데 요즘은 고가라고 세금만 오른다면 또 나라 원망하고 막 하죠. 금방 팔라치면 또 양도 차익으로 뭐 30~40%는 뭐 뗀다고 하고 두 번 막 목줄 땡기는 셈이에요. 뭐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핀셋 처방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강남에서 평생 살게 되어서요 갖고 있던 집에서 뼈를 묻으려고 아주 옛날에 샀어요. 사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리고 누가 뭐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집 한 채 있는 분이? 이건 완전히 투기꾼 세력, 투기 세력이 그렇게 나왔어요.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산 사람들은 전형적인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 대출 받아서 샀으면 몇 년에 얼마 오르니까 막 계산하고 샀잖아요. 그러나 선의로 집을 사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집값 오르겠어요. 나는 여기서 살려겠지. 그러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면 투기해서 산 사람들은 나는 산소호흡기 차고 누워야 된다. 어때요? 내 힘든 삶이니 하우스퍼란 집을 등에 업고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등에 들러 등딱지는 딱 붙어 누르고 누르니까 고통받으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난의 개념이 여기서 좀 헷갈려요. 저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는 2,000원만 있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여기는 2만 원이 있어도 하루를 못 살겠다는 형국입니다. 비교 의적도 아닌 묘상하게 포장된 카멜레온 가난입니다. 정말 비비들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감정 잡아볼까요? 저작권법에 걸려도 한번 이현실님의 찔레꽃을 BGM 음악으로 깔고 한번 생각 좀 조금 해보겠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 어머니가 구멍난 양발을 지어주시고 먹을 쌀 양식이 떨어져갖고 이웃집 가서 보리쌀을 꼬다가 밥을 해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땐 너나 나나 왜 그렇게 춥고 배고팠던지요. 어쩌다 잔치집 가서 국수를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서성거리고 그러다가 며칠 후면 누구네 집 잔치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 그때 실컷 뭐 부침개라도 먹고 국수라도 먹고 그래서 그때 국수를 잔뜩 먹고서 배탈난 기억도 있습니다. 지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는 어린 시절. 비비님들도 대부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비비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건너와서 맨발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3만 벌 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말해도 이것은 그러네요. 대한민국 3만 벌 시대예요. 요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손 쓰기가 싫어서 입 벌리고 누웠는데 누가 라면 하나 삶아서 안 넣어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달동네 어떻습니까? 또 산골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마을마다요, 시골마다 또 섬마을도 그래요. 막 외딴 섬. 거기에도요, 사회복지사님들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절대 굶어 죽는 아사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지 손 안 떠도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정말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가난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네, 가난합니다. 왜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어찌 보면 가난이 벼슬인 세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학생은요, 현재 학비 면제 한 달 생활비도 지원받고요,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면요, 이들은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로요, 학교 앞에 자취방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어쩌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바 뛰고 공사판에서 빵노동하는 그런 대학생들, 청년들이 딱해요. 근로학생이 많고 대학 때 융자금도 못 갚아서 알바하면서 사는 그 학생들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 가난한 것이 아닐까요? 가난의 개념이 공평하지 못해요. 자기 형편이 묘하게 보호받을 혜택을 못 받는 경계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가난 말입니다. 요즘에 뭐 칼로리 따져가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 먹으면 막 살찐 사람들입니다. 다이어트. 가난 인증이 필요한 시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막 어떻게 해갖고 정부 돈 다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가난할 때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출세하는 사람, 막 이번에 당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재산 꼭꼭 숨길 곳이 없습니다. 5만원짜리 현찰이에요. 제일 많이 찍어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그 무슨 회전율인가 뭔 제일 작답니다. 5만원짜리 왜 그래요? 똘똘 뭉쳐갖고 막 박스에다 넣어갖고 자기 집 어디 벽장이나 이런 데 막 꼭꼭 싸서 숨겨놨잖아요. 안 걸리게. 재산 신고 그때는 그거 현찰은 안 들어가잖아요. 재산 신고에. 금융재산은 안 걸려요. 이 시대 가난은 도둑 맞았다.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래서 비비님들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하는데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잘 안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즐겁게 사셔야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건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더라고요. 비비님들 좀 위로가 되셨나요? 이게 위로 말을 한다는 게 뭐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